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교육청 책쓰기 지원단 전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인생은 동화다라는 책을 쓴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화 쓰기를 계획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많으실 텐데, 저는 동화 쓰기가 단지 좀 쉬울 것 같아서 선택을 했다가 죽을 뻔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쓰기 동아리 활동을 했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을 함께 읽고 주제 찾고 동화 쓰기 연습을 하고 또 동화를 쓴 다음에 함께 고쳐 쓰고 사파 및 책 표지 이렇게 과정을 도식화하면 굉장히 단순하긴 한데요. 이 안에 얼마나 힘든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먼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저는 한 3주 정도를 오리엔테이션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좀 글쓰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놓으려면 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교실에서도 하고 떡볶이집에도 갔다가 야외 활동도 하면서 친해지는 과정을 겪었고, 또 같이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쓰고 싶은지 주제를 탐색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 친구들 10명이 아주 많이 친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동화 쓰기 수업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정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학생들에게 자기 눈에 보이는 사물을 찾아보도록 했고요.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난 어떤 동화를 쓰고 싶은가를 구상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때 제가 참고했던 책을 아마 물어보시는 선생님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방송통신대 문예창작과 수업 교재인 동화쓰기 특강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에서 먼저 의인화 연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학생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나뭇잎이라는 사물을 찾았다고 할게요. 나뭇잎에 눈, 코, 입만 달았을 경우, 그리고 나뭇잎에 눈, 코, 입과 팔을 달았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뭇잎에 눈, 코, 입, 팔, 그리고 다리까지 달았을 때는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 그리고 그 주인공의 기동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눈, 코, 입, 팔, 그리고 다리까지 달아본 상태에서 스토리를 짜보도록 함으로써 의인화 연습을 했고, 이렇게 의인화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에 가장 잘 맞는 주인공을 찾아보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야외에서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이 이때 하도 야외 수업을 많이 하니까 탈퇴할까 고민했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했어요. 이런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체험 활동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로 다른 동아리 학생들이 가지 않는 좀 먼 곳을 선택해서 가곤 했습니다. 여기는 순천만인데요. 체험 활동을 가서 자연을 직접 보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바꾸어도 좋다. 또 주인공을 다시 만들고 싶으면 다시 만들어도 좋다라고 했고요. 이때 무르익어가는 별을 보면서 허수아비의 이야기를 동화로 완성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날 학생들한테 예쁘게 하고 와라 라고 한 다음에 저는 좋은 카메라를 들고 가서 연예인 사진 찍어주듯이 이제 매니저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고, 이렇게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학생들 동화책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했습니다. 제 글을 완성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여기 함께 고쳐쓰기, 여기 이제 별표를 달고 싶습니다. 아마 2학기에는 내내 고쳐쓰기 과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앞에 나와서 자기 동화를 읽어주고, 나머지 친구들이 그 동화에 관한 아이디어,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매끄럽게 고쳐가고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를 함께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한 명이지만 다 같이 쓴 동화가 된 거죠.
이렇게 동화를 쓰고 나서 삽화 작업을 했는데요. 삽화 작업을 따로 특별히 대단하게 하지 않았어요. 전 학생들한테 이제 스케치북을 하나씩 사주고 하고 싶은 거 해라 했더니 이렇게 색연필로 직접 그리고 손으로 써서 실제로 동화책에 이제 실렸던 친구도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친구에게 부탁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삽화 작업을 했는데요. 콜라주 기법을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감 흩뿌리는 그런 창의적인 방법을 쓰기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다양한 삽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지 작업, 프로필 작업까지 완료했고요. 프로필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제 체험활동에서 찍었던 사진을 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생은 동화다에 나온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메뉴에서 오른쪽에 있는 효주나비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상처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자기 동생 효주를 위해서 쓴 동화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나비, 날개가 찢어진 나비에 비유해서 쓴 굉장히 감동적인 동화였고요. 또 하단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잃어버린 숫자를 찾아 떠난 시계의 모험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오른쪽 하단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소외된 말소리들이 모여서 한 소년에게 이제 노래로 용기를 주는 아주 창의적인 참신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동화를 쓰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를 코끼리에 비유해서 쓴 코끼리 그렌의 여행이라는 동화를 들려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동화를 쓰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요. 이 동화 읽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코끼리는 아주 늙은 코끼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렌입니다. 코끼리 그렌은 아주 늙었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그렌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으러 가야 해. 그렌은 지팡이를 짚고 말을 듣지 않는 다리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잘 있거라. 그렌은 마지막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렌은 작은 폭포를 향했습니다. 그렌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여긴 어렸을 때 내가 놀던 곳이야. 그렌은 폭포를 떠나 사과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렌은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긴 내 아내를 만난 곳이야. 그렌은 사과나무를 떠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렌은 자신의 팔에 난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이곳은 내가 맹수들과 싸웠던 곳이야. 그렌은 들판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렌은 깜짝 놀라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뻔히 보고 있어. 뱀 처음 봐? 그렌이 밟은 것은 바로 보아뱀이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알면 됐어. 근데 처음 본 얼굴인데? 그렌이라고 하네. 죽을 곳을 찾아 여행하고 있었다네. 보아뱀은 그렌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죽을 곳을 찾아 여행을 한다고? 이상한 코끼리를 다 보겠군. 인생은 원래 나처럼 즐기면서 사는 거야. 아니야, 나는 죽으러 가야 해. 뭐, 그것도 재밌겠지. 보아뱀은 그렌에게 인사를 하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렌은 들판을 가로질러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렌은 강에 강한 물살을 떠올렸습니다. 이 강은 내가 젊었을 때 건넜던 강이야. 그렌은 강에서 나와 저 멀리 보이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렌은 처음을 떠올렸습니다. 이 동굴은 우리 가족이 처음 살았던 곳이야. 그렌이 동굴에 들어오자 걸려있던 사진들이 그렌을 반겨주었습니다. 결혼식, 아이가 태어난 날, 생일, 졸업식, 온 가족이 찍은 사진까지. 그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잠시 후 그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동굴 밖으로 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러 사과나무를 지나고 폭포를 지나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며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렌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렌의 손자가 울먹이며 그렌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이제 진짜 여행을 떠나는 것뿐이란다. 그렌은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렌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렌은 기쁘게 눈을 감았습니다.